경기는 나쁘다고 한다. 물가는 여전히 부담스럽고 체감 경기는 몇 년째 회복되지 않았다고들 말한다. 그런데 주식시장은 사상 최고치다. 이 장면은 비정상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너무 익숙하다. 사람들이 힘들다고 말할수록 시장은 오히려 조용하다. 위기라는 단어가 일상화될수록 차트는 점점 더 안정적으로 보인다. 이런 순간마다 우리는 같은 질문을 던진다. 시장만 이상한 건가? 아니면 우리가 잘못 보고 있는 건가? 역사는 언제나 이렇게 시작됐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신호들이 이미 꺼져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그리고 지금도 그 신호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다. 다만 아직은 대부분이 그것을 보지 않을 뿐이다. 경기 침체는 언제나 뒤늦게 선언된다. NBER이 공식적으로 침체였다고 말할 때쯤이면 사람들은 이미 충분히 힘들어져 있다. 하지만 주식시장은 이상할 정도로 그보다 훨씬 먼저 방향을 틀어왔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한다. 주식시장은 미래를 미리 본다고. 하지만 이 해석은 지나치게 낭만적이다. 주식시장이 예언자이기 때문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먼저 반응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주식은 현재의 가치가 아니라 미래의 기대를 거래하는 시장이다. 기업의 실적이 나빠지기 전 그 가능성이 커지는 순간 이미 가격에 반영된다. 문제는 이 지점에서 많은 오해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주식시장이 꺾이면 곧바로 경기 침체가 올 것이라 믿는다. 하지만 실제로는 주식시장보다 더 앞서 움직이는 영역이 존재한다. 그리고 그 영역은 금융이 아니라 실물이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주식보다 더 먼저 방향을 틀어온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우리는 그 신호를 지금도 보고 있는 걸까? 주식시장은 빠르다. 그러나 경제에서 가장 빠른 신호는 주가가 아니다. 경제는 숫자로 움직이기 전에 움직임 자체로 먼저 반응한다. 사람들은 주가를 보지만 경제는 그보다 먼저 물류를 줄인다. 경기가 확장될 때 가장 먼저 늘어나는 것은 소비 심리가 아니라 이동량이다. 원자재가 더 많이 움직이고 중간재가 더 자주 오가며 완성품이 더 넓은 지역으로 퍼진다. 이 흐름을 담당하는 것이 바로 대형 트럭이다. 그래서 대형 트럭 판매는 경제의 맥박에 가깝다. 이 지표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하다. 기업은 매출이 줄어든 뒤에야 구조조정을 고민하지 않는다. 주문이 줄어들 조짐이 보이는 순간부터 이미 운송 계약을 줄이고 신규 차량 구매를 미룬다. 즉, 트럭 판매는 결과가 아니라 의사결정의 변화를 보여준다. 역사를 보면 이 패턴은 반복됐다. 대형 트럭 판매는 언제나 주식시장보다 먼저 꺾였고 그 간격은 평균적으로 약 6개월이었다. 이 6개월은 경제가 이미 방향을 바꿨지만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시간이다. 중요한 점은 이 신호가 한 번도 예외 없이 작동해왔다는 사실이다. 경기 침체의 원인이 무엇이었든 결과가 무엇이었든 물류가 먼저 식고 그 다음에 금융시장이 반응했다. 그렇다면 질문은 이제 하나로 좁혀진다. 이 신호는 과거에만 유효했던 것일까? 아니면 지금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을까? 그리고 만약 지금도 작동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신호를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1999년 말 미국의 대형 트럭 판매는 정점을 찍고 서서히 내려오기 시작했다. 그 시점에서 시장의 분위기는 정반대였다. 기술주는 매일같이 신고가를 경신했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말이 넘쳐났다. 그러나 실물 경제의 혈관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다. 2006년에도 같은 일이 반복됐다. 부동산 시장이 가장 뜨거웠던 시기, 트럭 판매는 먼저 둔화됐다. 사람들은 집값을 받지만 기업은 물동량을 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 차이는 결국 금융위기로 이어졌다. 2019년 역시 마찬가지다. 아무도 팬데믹을 예측하지 못했지만 트럭 판매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 있었다. 경제는 항상 원인을 모른 채로도 반응을 시작한다. 이 지표가 신뢰받는 이유는 명확하다. 트럭은 기대를 싫지 않는다. 신념도 낙관도 공포도 실을 수 없다. 오직 실제로 움직여야 할 물건이 있을 때만 필요해진다. 그리고 지금 이 지표는 다시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문제는 시장의 태도다.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거의 아무도 이 신호를 중요하게 다루지 않는다. 왜일까? 이번에는 정말로 트럭이 틀린 걸까?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진 걸까?
트럭만 무너진 것이 아니다. 주택시장 역시 오랫동안 힘을 잃고 있다. 집을 산다는 것은 소비자가 내리는 가장 큰 재정적 결정이다. 이 결정이 줄어든다는 것은 단순한 거래 감소가 아니라 미래에 대한 태도 변화다. 사람들은 자동차나 가전을 미룰 수 있다. 하지만 주택 구매를 미룬다는 것은 삶의 구조를 미룬다는 뜻이다. 그래서 주택 판매 감소는 항상 경기 둔화의 전조로 작용해왔다. 역사를 보면 명확하다. 트럭 판매 급락과 주택 판매 부진이 동시에 나타난 시기는 거의 예외 없이 경기 침체 국면이었다. 1970년대 후반, 1982년, 2008년, 2020년이 그랬다. 지금 이 두 신호는 동시에 켜져 있다. 그런데도 기업 이익은 여전히 견조하다. 주식시장은 이를 근거로 안도한다. 그렇다면 질문은 자연스럽게 바뀐다. 왜 이번에는 기업이 아직 무너지지 않았을까? 무엇이 이 충격을 흡수하고 있는 걸까? 트럭 판매와 주택 판매를 결합한 모델은 오랫동안 매우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역할을 해왔다. 이 모델은 경기 민감 산업의 변화를 통해 기업 이익을 평균적으로 약 6개월 앞서 예측했다. 과거에는 이 공식이 거의 예외 없이 작동했다. 기업 이익이 정점을 찍기 전 물류와 주택이 먼저 꺾였고 그 다음에 실적이 따라 내려왔다. 그런데 이번 사이클에서는 이 연결고리가 끊어진 것처럼 보인다. 모델은 2021년 말 이미 고점을 형성했고 이후 기업 이익의 하락을 예고했다. 그러나 실제 기업 이익은 감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했고 이것이 주식시장을 떠받치는 핵심 논리가 되었다.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은 결론을 서둘렀다. 이제 이런 모델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경제 구조가 바뀌었다. 하지만 모델이 틀렸다고 말하기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할 것이 있다. 예측 대상이 아니라 예측 환경이다. 지금의 기업 이익은 과거와 전혀 다른 조건 속에서 유지되고 있다. 비용 구조는 극단적으로 압축되었고 인건비와 고정비를 줄이는 시스템은 이미 상시화됐다. 게다가 팬데믹 이후 형성된 시장 지배력은 대기업에 훨씬 유린하게 작용했다. 즉, 실물 경제의 둔화가 곧바로 기업 이익 감소로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진 것이다. 이 모델이 틀린 것이 아니라 모델이 전제로 했던 과거의 전달 경로가 느려지고 왜곡된 것이다. 그렇다면 다음 질문은 자연스럽다. 이 왜곡을 가능하게 만든 핵심 요인은 무엇이며 그 요인은 얼마나 오래 지속될 수 있을까? 핵심은 실질을 일하는 단원에 있다. 기업 이익을 인플레이션을 반영해 다시 들여다보면 우리가 보고 있는 숫자와 전혀 다른 그림이 나온다. 명목 이익은 높지만 실질 기준으로 보면 성장은 거의 멈춰 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실질을 기준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주가는 인플레이션을 차감하지 않는다. 이 말은 곧 실질 이익이 정체되어 있어도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환경에서는 주가가 상승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몇 가지 구조적 방패가 더해졌다. 첫째, 대기업 중심의 세제 환경이다. 둘째, 지속적인 비용 절감과 인력 효율화다. 셋째, 해외 시장 노출이다. 미국 내 소비가 둔화되더라도 글로벌 매출은 이를 상쇄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다. AI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자본 지출 기대다. 이 투자는 아직 실질적인 수익으로 완전히 연결되지 않았지만 미래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현재의 밸류에이션을 정당화하고 있다. 이 모든 요소가 결합되면서 하나의 착시가 만들어졌다. 시장은 강해 보이지만 경제는 그렇지 않다. 대기업은 버티지만 중소기업과 소비자는 압박을 받는다. 이 괴리가 커질수록 시스템은 더 불안정해진다. 그렇다면 이제 남은 질문은 이것이다. 이 착시는 언젠가 해소될까? 아니면 새로운 정상 상태로 굳어질까? 경제는 반복된다. 형태는 달라지지만 구조는 쉽게 바뀌지 않는다. 항상 같은 자리에 같은 방식으로 위기가 오는 것은 아니지만 위기가 만들어지는 논리는 놀라울 만큼 비슷하다. 지금 시장은 두 가지 선택지 앞에 서 있다. 첫째, 이번에는 과거의 경기 사이클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고 믿는 것이다. 둘째, 조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연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 두 해석의 차이는 단순한 전망 차이가 아니다. 자산 배분과 리스크 관리의 기준을 완전히 바꿔놓는다. 중요한 점은 방향 예측이 아니다. 오를까 내릴까를 맞히는 것은 본질이 아니다. 핵심은 위치 인식이다.
지금 우리가 사이클의 어느 지점에 서 있는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트럭과 주택은 이미 신호를 보냈다. 실물 경제는 둔화 국면에 들어와 있다. 기업 이익은 구조적으로 방어되고 있지만 그 방어가 영구적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 역사는 늘 비슷한 질문으로 끝난다. 이번에는 다를까? 그리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언제는 사후에야 분명해진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위치를 인식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결과는 항상 달랐다는 사실이다. 골디문 채널은 경제 정치 역사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